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를 들게 되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건강을 해치는 습관 10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식사를 대충 때우는 습관. 대충 먹으면 대충 살게 됩니다. 내 친구 순자 언니. 아침은 커피 한 잔, 점심은 김치에 밥 한 숟갈, 저녁은 라면 반 봉지. 노인네가 뭘 그렇게 많이 먹어?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1년 후 병원 진단은 단백질 결핍, 빈혈, 위축성 위염, 근육은 빠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휘청. 나는 늙어서 입맛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입맛을 잃을 만큼 몸이 고장난 겁니다. 순자 언니는 병원에서 물었대요. 이렇게 먹은 지 얼마나 됐냐고요? 10년 넘었죠. 그냥 귀찮아서요. 의사 말 한마디에 울컥했다더군요. 귀찮게 살아서 귀찮은 병이 생긴 겁니다. 밥 한 끼를 대충 때우면 인생이 대충 흘러갑니다. 이제라도 따뜻하게 정성껏 먹는 연습을 하세요. 내 몸은 남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약을 멋대로 끊거나 덜 먹는 습관. 의사는 이유가 있어서 약을 줍니다. 김노인께선 고혈압 약을 스스로 반으로 줄였대요. 괜찮은데 뭐 어차피 다 늙었는데 약 먹어서 뭐해? 며칠 뒤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뇌졸중, 말이 어눌해졌고 반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부짖었어요. 왜 약을 멋대로 줄이셨어요? 김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괜찮다고 생각했지, 이 정도쯤은. 하지만 괜찮아 보인 건 약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약을 멋대로 끊는 건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는 겁니다. 유머 같은 비극이죠. 죽지 않으면 괜찮겠지? 라던 농담이 진짜 목숨을 위협할 줄이야. 당신 몸에 드는 약값보다 병원비와 후회가 훨씬 비쌉니다. 약은 먹기 싫어도 죽기 싫으면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래 앉아만 있는 습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아픕니다. 이웃 박 여사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널은 홈쇼핑, 간식은 감자칩. 몸은 점점 무거워졌죠. 앉아있는 게 편하잖아 하며 웃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무릎이 붓고 숨이 찼습니다. 진단은 심부정맥혈전증, 이른바 앉은 채 죽음. 이건 젊은 사람한테만 오는 병 아니에요? 아니요, 노인에겐 더 위험합니다. 한 번은 손자가 묻더래요. 할머니, 산책은 왜 안 해? 앉아 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다리가 없어졌어. 그 말에 뜨끔했다지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썩습니다. 매일 30분만 걷는 것도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을 우습게 보면 몸이 무너진다. 잠을 가볍게 보면 인생이 무너진다. 수면 부족은 치매, 우울, 죽음의 초대장이다. 나는 김영만, 올해 73이다. 젊을 땐 죽으면 자질하며 살았다. 밤새 TV, 새벽에는 산책, 낮엔 졸았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밥 먹자 하곤 이미 먹고 어제 뭐 했지? 가 입에 붙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요즘 말이 이상해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아니야. 하지만 내 머리는 이미 하얗게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딱 잘라 말했다. 수면 부족이인지 장애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내뱉듯 덧붙였다. 몸보다 뇌가 먼저 망가져요. 수면은 노년의 보험이란다. 하루 7시간 이상은 기본, 깊은 잠이 뇌를 씻고 낮잠조차 뇌의 면역력을 올려준다. 그 후 나는 저녁 9시면 잠들었다. TV 드라마 대신 명상, 음악, 핸드폰은 침대 밖에 하루가 조용히 나를 감쌌다. 가끔 아내가 농담한다. 당신 잠자는 게 일이지.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잠이 나를 살려줬거든. 늦게 자고 뒤척이면 늦게 죽는 게 아니다. 잠을 소중히 여겨야 뇌가 늙지 않는다. 잠을 얕보면 인생이 짧아진다. 노년에는 수면이 생명이다. 5번째, 잦은 약 복용, 독이 된다. 약은 필요할 때만 먹어야 한다. 습관처럼 먹는 약은 독이다. 정혜자 할머니, 8순이 넘었다. 집엔 약이 3상자나 있었다. 간이 안 좋아 간장약, 피곤해서 피로회복제, 무릎 아파서 진통제, 잠 안 와서 수면제, 심지어 변비약까지 매일같이. 이걸 다 먹어야 사는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타이머 맞춰 약을 털어 넣었다. 문제는 바로 그때 시작됐다. 눈이 노랗게 변하고 간 수치가 치솟고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다. 병원에선 깜짝 놀랐다. 약 과다 복용입니다. 약이 서로 부딪히며 독이 됐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의사는 약 봉투를 보며 말했다. 약은 치료제지만 남용하면 독입니다. 진통제는 통증 원인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 후 정할머니는 약을 줄이고 음식으로 치료했다. 채소, 생선, 걷기, 햇볕. 삶은 다시 맑아졌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요즘 얼굴이 환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 약 줄이니 살만 나네. 약이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욕심내면 몸을 해친다. 약은 조절하고 자연이 도와야 산다. 습관처럼 약 먹는 건 독이다. 6번째, 오래 앉아있으면 수명이 준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관에 빨리 눕는다. 앉는 습관이 관절과 심장을 망친다. 임숙일 할아버지 76세. 젊을 때는 버스 운전사였다. 지금은 소파 위에서만 산다. 이 나이에 뭘 하겠노. TV 켜고 간식 먹고 화장실 갈 때만 일어선다. 처음엔 허리가 아프더니 무릎도 뻣뻣해졌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끔 다리가 저릿저릿했다. 병원에 갔다. 이건 의자병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도 멈춰요. 의사는 무섭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임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죽을 바엔 걷자. 하루에 20분씩 공원 산책, 집안에서 계단 오르기, TV 보며 스트레칭, 의자보다 운동화를 벗지 않았다. 이제는 종종 말한다. 의자가 날 죽일 뻔했지. 며느리가 웃는다. 그래도 걸으니까 늙지 않으시네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썩는다. 몸은 쓰라고 있는 것이다. 앉은 삶은 짧은 삶이다. 노년엔 걷는 게 장수다. 7번째, 단 음료는 단맛 아닌 단명이다. 단 음료는 혀는 즐겁게, 몸은 망가뜨린다. 노년기 혈당은 생명줄이다. 박길자 할머니 68세.
젊었을 때부터 커피 믹스 애호가. 쓴 건 못 마셔요. 당류 줄인 커피는 입도 안 됐다. 아침엔 믹스커피 한 잔, 점심 땐 탄산음료, 간식으론 단팥죽에 식혜. 입만 달달했지 몸은 끈적끈적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충격적 진단. 당뇨 수치 위험 수준입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당장 설탕과 단절하세요. 박할머니는 대답했다. 그게 어떡해요? 손에서 믹스커피를 못 놓았다. 안 마시면 입이 텁텁해서요. 며느리가 눈을 흘기며 말했다. 어머님, 입이 아니라 췌장이 망가져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았다. 그 후 박할머니는 결단했다. 커피는 블랙으로, 식혜 대신 보리차, 단팥죽 대신 견과류로 간식. 처음엔 씁쓸했지만 몸은 가벼웠다.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간신히 살았습니다. 박할머니도 웃으며 말했다. 단 걸 끊으니 삶이 더 달아요. 당분은 노년의 적이다. 입의 단맛이 몸에 독이 된다. 쓴맛에 익숙해져야 오래 산다. 단 건 끊어야 삶이 길어진다. 8번째, 혼잣말만 늘면 마음이 병든다. 혼잣말은 적당히면 습관, 지나치면 외로움의 비명이다. 정호성 어르신 74세. 아내는 2년 전 먼저 떠났다. 그날부터 그는 집안에서 밥은 먹었나? 뉴스 봤나? 혼잣말이 늘기 시작했다. TV에 대답하고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디 아픈데 없지? 마치 누군가 있는 듯 말이다. 며느리가 놀라 말했다. 아버님, 누구랑 얘기하세요? 그는 대답했다. 그냥 익숙해졌어. 병원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다. 혼잣말은 외로움의 신호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병들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성 어르신은 처음으로 자신이 외롭다는 걸 인정했다. 사람이 그립구나. 그 후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마을 노인정에 나가고 한글 교실에 등록하고 주말마다 손자와 영화 보러 갔다. 이젠 집에서 혼잣말보다 사람들과의 웃음이 더 많다. 그는 말한다. 이제 혼잣말 대신 진짜 말이 좋아. 혼잣말은 외로움의 거울이다. 사람과의 대화가 약이다. 말은 나눌수록 살아난다. 외롭다고 혼잣말 말고 나가서 웃자, 소통하자. 9번째, 검진 미루면 병이 먼저 온다. 두려워서 피하면 병은 더 깊어진다. 검진은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다. 윤상우 씨, 72세. 병원을 무서워하는 사내였다. 괜히 갔다가 병 얻지. 검진은 겁쟁이나 받는 거야. 건강검진 우편은 바로 찢었고 동네 보건소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몹시 아프고 피가 섞인 변. 그래도 참았다. 지나가겠지. 그냥 체했겠지. 하지만 열흘 후 쓰러졌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대장암 3기. 의사는 탄식했다. 1년만 빨랐어도. 윤 씨는 침대에 누워 눈물 흘렸다.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찔렀다. 수술, 항암 치료, 통증의 나날들. 매일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진작 검진받았더라면. 그는 그 후 주변 모든 친구에게 말했다. 야, 검진 받아라 제발. 그제야 진짜 건강 전도사가 되었다. 검진은 귀찮고 아프지만
죽음보다 낫다. 두려움보다 용기가 살린다. 검진은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다. 10번째, 이 나이에 뭘 하는 생각이 모든 걸 막는다. 나이는 숫자다. 변명의 이유가 아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모든 것을 늦춘다. 이선녀 할머니 78세.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 이 나이에 뭘 배우나? 늙은 내가 뭘 하겠어. 그녀의 입엔 항상 이 나이에가 붙었다.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권했지만 이 나이에 무슨 앱이야. 건강 댄스 동아리를 권했지만 이 무릎으로 뭘 추니. 그러던 어느 날 7살 손녀가 말했다. 할머니는 맨날 집에만 있어. 그 말에 마음이 찢어졌다. 다음 날 그녀는 처음으로 주민센터에 등록했다. 스마트폰 강좌 첫 수업, 모든 게 생소하고 어려웠다. 하지만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늦게 배우면 오래 갑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났다. 지금은 SNS로 손녀에게 하트도 보내고 영상 통화도 한다. 건강 댄스도 씩씩하게 추며 이 나이에 더 할 수 있지.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자. 나이보다 용기가 더 중요하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한 가지라도 내 얘기 같다면 당신은 이미 몸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그 습관을 내려놓으세요. 나이 들어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습관만 바꾸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몸을 아끼고 마음을 돌보며 습관 하나하나를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삶 중 가장 젊은 날임을 기억하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